그동안 중국이 미국채 팔고 있다. 뭐 미국채 이제 매수할 외국인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옛날부터 주장했던 건 차명 계좌를 갖고 있다. 중국이 그 차명 계좌는 주로 런던, 룩셈부르크, 벨기에였었고 그거 말고 이번에 또 하나 나왔어요. K망군도. 새로 나온 거고 몰랐던 겁니까? 네, 전혀 몰랐습니다. 네. 미국도 이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 여러분 이런 뉴스 본 적 없죠? 사실 이것도 다른 어떤 걸 조사하다가 그냥 줄줄 사탕처럼 이게 나온 거야. 우연히.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공식적으로 미국채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일본인데 1.1조 달러예요. 1.1조 달러. 그러니까 압도적인 일위야, K만이. 네. 1.4조 달러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요거는 뭐라고요? 여쭤봐야겠어요. 지금 K망군도에 미국채가 숨겨져 있었는데 이게 자금줄이 중국이다. 요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제가 이번 보고서에서 썼는데 제가 옛날부터 한참 얘기한 게 아니 중국이 무역 흑자를 저렇게 많이 내는데 네. 중국이 발표하는 무역 흑자는 실제보다 되게 축소된 거예요. 실제는 훨씬 많아요. 근데 그 무역 흑자 본다는 얘기는 중국이 달러를 쌓아놓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또 무슨 사람이 아니 뭐 유럽에 수출하던데요? 네. 그럼 유럽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사람아. 유럽은 전체적으로 무역 흑자인 나라예요. 흑자인 지역이 거기서 어떻게 유로를 공급해줘요? 공급 못 해줘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이 수출을 한 그 돈들은 전부 달러로 쌓여 있는데 그럼 다시 미국에 투자해야 돼요. 결국은. 근데 미국에 투자 안 한대 사람들이. 중국은 뭐 미국채를 팔고 있대. 근데 그게 스토리가 막 그럴듯해. 왜냐면 뭐 무역 전쟁하고 뭐 썰 싸우고 뭐 탈세가 안 되니까. 근데 저는 말이 안 된다. 탱고를 추는데 갑자기 한 명이 없어. 근데 탱고가 쳐져요? 서 있을 수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탱고를 추고 있대. 혼자서. 불가능하다. 그게 이번에 제가 이제 옛날부터 주장했던 건 차명 계좌를 갖고 있다. 중국이. 그 차명 계좌는 주로 런던, 룩셈부르크, 벨기에였었고 그거 말고 이번에 또 하나 나왔어요. K망군도. 아, 이번에 새로 나온 거고 몰랐던 겁니까? 네, 전혀 몰랐습니다. 네. 미국도 이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 어. 여러분 이런 뉴스 본 적 없죠? 이거 네. 어쩌다 알게 된 아니, 거예요? 1.4조 달러라고 하셨는데 잘못 계산된 게. 아. 잘못 계산된 게. K망군도가 미국채를 4,500억 달러를 갖고 있는 걸로 원래 재무부가한테 발표를 했었어요. 네. K망군도. 근데 이게 거짓말이었던 거지. 실제로는 1.9조 달러 갖고 있었어요. 아. 실제로는. 어디 간 겁니까? 중간에 차이는요? 그거를 그냥 속인 거죠. 속이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방법으로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네. 복잡해. 네. 그래서 그동안 이걸 속이고 있었고 사실 이것도 이놈들 이거 속이고 있지 하고 해서 파봐야지 그래서 알려진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그럼? 다른 어떤 걸 조사하다가 그냥 줄줄 사탕처럼 이게 나온 거야. 우연히 줄줄 사탕으로 나온 거야.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4조 달러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공식적으로 미국채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일본인데 1.1조 달러예요. 1.1조 달러 그게. 그러니까 압도적인 일위야 K만이. 네. 압도적인 일위. 네. 그러니까 그동안 중국이 미국채 팔고 있다. 중국 뭐 미국채 이제 매수할 외국인이 없다. 그렇죠. 그런 얘기 그러니까. 많이 했죠. 아니니까 이게 다 되돌려져야 되는 스토리가 되는 거죠. 아, 그때 그런 얘기 한창 돌 때 문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중국은 오히려 미국채를 사야 사고 있다, 된다. 사고 사고 있다, 있을 것이다. 사고 이렇게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했죠. 네. 근데 이제 그게 밝혀진 겁니까? 그게 이번에 원래 이제 제 말 안 믿죠. 하지만 이게 연준 보고서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네. 연준 보고서에서는 이번에 밝혀졌어요. 12페이지 그림 잠깐 보시면 12페이지의 그림이 이 빨간색 이게 이제 K망군도가 가지고 있는 미국채의 증가량 보시면 최근에 1.9조 달러까지 늘었죠. 코로나 이후에 많이 늘었어요. 이거 헤지 펀드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봐서 종합해서 어느 한 가지 쪽만 얘기하면 안 돼요. 아까처럼 이것과 이것을 서로 다른 소스에서 가져와서 합쳤을 때 대충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맞았던 것을 이번에 추적해 보니까 K만이 대량의 미국채를 사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미국채에 대한 수급적인 안 좋은 얘기가 첫 번째는 연준이 팔고 있다. 네. 두 번째는 외국인이 안 산다. 사줄 사람이 없다. 근데 이거 다 지금 되돌려지고 있죠. 네. 미국채 사야 되겠어요, 안 사야 되겠어요? 사야 되는 겁니까? 그럼요. 아우, 지금 시청자분께서 댓글에 채권 사라면서요. 살려주세요가 나왔는데 지금 사면 되는 겁니까? 주식하실 분들은 주식하시고 네. 아니 주식은 너무 뭐 앞으로 전망은 좋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요건 여쭤봐야죠. 왜요? 연 200억 불 한도의 대미 투자. 예. 이 협상에 대해서, 협상 네. 결과에 대해서 예.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감당 가능한 수준입니까? 뭐 세상에 뭐 감당 못할 게 있겠습니까? 부담이 되냐 안 부담이 되냐 뭐 이런 차이인 얼마나 부담이 될까요? 거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담이 될 것 같아. 아. 근데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저도 제도권에 있는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가려 들으세요. 제가 숫자만 말씀드릴게. 네. 자, 연 200억 달러,
우리나라가 1년에 무역 흑자, 그러니까 이제 달러 벌어들이는 돈이 1년에 많으면 보통 한 600억 달러, 뭐 한 500억 달러 이래요. 많으면. 네. 많으면. 적을 때 막 적자도 나. 뭐 유가가 많이 오르거나 이러면. 근데 뭐 흑자 난다고 칠게요. 흑자 났을 때 많아도 뭐 600억 달러 이런데 거기에 200억 달러가 애드가 되면 신규 수요가 생긴다고. 이게 여기까지. 네. 그리고 미국도 보세요. 미국도 재정이 지금 플러스 났잖아요. 그게 관세 때문인데 야, 관세 얼마 안 돼요. 미국의 전체 세수 중에서 소득세가 대부분이고 관세 얼마 안 되는데 이 작은 관세가 살짝 늘었다고 흑자가 돼버린다고요. 이 작은 관세가. 맞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 네. 이 작은 폭이, 이 작은 증가, 애드분. 그래서 이게 저는 작지 않다. 그 대통령실 직접 설명을 보면은 이제 캐피탈 콜이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서 돈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최대 200억이지. 해석하기로는 그보다 적을 수도 있다. 200억 달러가 넘을 수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200억 달러는 한도고? 넘진 달러 않는다. 한도를 200억으로 얘기를 해놓고 한도고 이제. 그래서 이제 최단 기간으로 보면 10년이 되는 거고 그보다 이제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불안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작지 않아. 200억 달러 작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불안하다고 하면 안 되지. 불안하다고 한 게 아니라 제 언어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감내는 할 수 있는데 예. 뭐 그렇게 막 이징하게 아주 쉽게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말 좀 낼수 있는 언어 좀 조심해 주십시오. 네, 턱턱 낼 수 있는 규모의 그런 자금은 돈은 아니다. 아니다. 상당한 규모긴 하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뭐 외환 시장의 전체 뭐 규모나 거래량에 비해서는 작아 보이지만 네. 이 애드하는 양이 작지 않기 때문에 뭐 저는 그래도 이제 좀 꾸준히 감내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외환 보유고가 네. 4,400억 달러인데 10년에 걸치기는 하지만 네. 그리고 뭐 캐피탈 콜 방식으로 2천억 달러가 안 될 수도 있다곤 해도 그래도 거의 뭐 3분의 1 이상 많게는 절반 가까이 써야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아니죠. 외환 보유고랑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아 그런가요? 뭐 뉴스에 그렇게 나오더라고. 외환 네. 보유고를 마치 외환 보유고를 이걸로 뭐 투자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아무 관련 없어요. 이거는 아니, 이 돈은 어디서 갖고 옵니까? 대통령실도 설명하기로는 우리 그 자산의 뭐 이자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이런 걸로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외환 보유고를 건드리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외환 보유고는 건드리지 않는다고 강조를 하는 게 아니라 외환 보유고는 원래 건드린 게 아니에요. 이거 물론 옛날 우리나라가 그 IMF 90년대 그때는 건드렸어. 그때는 건드렸고요. 지금 이제 그런 거에 사람들이 좀 세서 이 외환 보유고는 뭐 결제 자금이라고 잘못 생각하세요. 네네. 그때는 왜 결제 자금 썼거든 90년대에는. 근데 그거 아니에요. 많이들 외환 보유고를 좀 약간 주머니 돈처럼 생각하시더라고. 절대 아닙니다. 네. 이번 협상이랑 외환 보유고는 아무 관련 없어. 아무 관련 없어요. 다만 이제 그 대통령실이 그렇게 얘기한 건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뭐 그 2천억 달러 맞죠? 2천억 달러를 투자를 뭐 3,500억 달러라고 했을 때 투자를 했을 때 얘를 아마 조달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아마 빚이 나가겠지. 빚. 근데 그 빚은 사실 그 투자한 다음에 어디서 벌어들인 돈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로 이제 빚은 뭐 퉁칠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를 아마 얘기를 했을 것 같고 그 3,500억 달러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뭐 빌리든지 뭐 환전을 하든지 그건 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 그래도 통화 스와프 같은 거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합니다. 보십니까? 아, 왜냐면은 이제 이 200억 달러라고 해도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이제 당뇨병을 앓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뭐 죽진 않거든요. 당뇨병 막 200억 달러씩 계속 빨리면서 얘 당뇨병 앓고 있어. 근데 가다가 갑자기 막 폐렴이 걸리거나 뭐 갑자기 뭐 입원할 일이 생기거나 이러면 이게 갑자기 훅 간단 말이에요. 이럴 때 안정장치가 통화 수합이 될 수 있겠는데 통화 수합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올해 연말 내년 상반기 원달러 환율 달러 원 환율이죠.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좀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 고민이 많은데 일단 이번 무역 협상의 타결을 빌미로 시장이 좀 안정됐으면 좋겠고 달러 자체는 QE도 하고 금리도 천천히 낮출 거고 특히 제일 근본은 미국의 성장이 둔화된다. 이게 이제 1번이거든요. 미국의 성장이 다른 나라보다 둔화되면 약달러가 맞아요. 약달러가 맞는데 한국이 이 약달러의 수혜를 그렇게 많이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 성장률이 한국 성장률보다 높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그 갭의 모멘텀. 네. 갭이 원래 이렇게 나고 있는데 모멘텀이 줄고 있으면은 약달러예요. 근데 미국이 더 가. 그럼 이제 강달러인데. 그런데 이제 미국은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죠. 한국은 막 이미 쩔어 있었고.
그래서 저는 흐름상 그리고 지금은 그 성장률 격차를 얘기하기도 워낙에 수급 이슈가 이제 크다 보니까 저는 한국이 원화가 쉽게 약달러 분위기에도 쉽게 가기는 어렵지 않나. 그냥 약간의 환율 하락 정도. 근데 이게 또 주식에 좋아요. 한국 주식 투자에 좋습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오기에 괜찮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환율이 원화가 약한 게 좋아요. 주식은 되게 좋아. 그게 왜냐면 원래는 안 좋아요. 왜냐면 옛날에 지금 말고 옛날에 원화가 약할 때 왜 원화가 약하냐면 수출이 안 돼서 원화가 약해요. 그렇죠. 옛날에. 네. 그러니까 이거는 원화가 약하니까 뭐 기업들이 실적 좋아. 이거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기업들이 실적이 우리나라 펀더멘털이 막 나쁘고 수출이 안 돼서 원화가 약한 게 아니고 그냥 수급적 이슈 때문에 네. 원화가 약한 거잖아요. 이럴 땐 좋아요. 어. 좋아. 기업들 실적이 그냥 뻥튀기가 돼버려요. 뻥튀기가. 일본이 그렇잖아요. 엔화 약하니까 이게 올라가잖아요.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